그간 미국은 달러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 왔습니다. 그중 대표되는 것은 전쟁과 분쟁 지역에 개입하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식량을 무기로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 세계 분쟁에 개입하며 강한 군사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경제라는 것은 전쟁이나 분쟁에 민감하기 때문에 약간의 분쟁이 일어나면 곧 물류와 물가는 큰 영향을 받습니다. 또한 전쟁에서 패배하거나 큰 피해를 입으면 그 나라의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 나라뿐만 아니라 그 나라와 관계 있는 나라, 그리고 무역을 하고 있는 나라도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전쟁에 강한 나라의 통화는 그만큼 신임을 얻기 쉽습니다. 만약 전 세계가 평화로웠다면 미국 달러가 세계적으로 신임을 얻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미국이 군사력에 의해 기축 통화 지위를 지켜왔다는 것은 이라크 전쟁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유럽은 유로라는 통화를 만들며 미국 달러 대신 세계 기축 통화가 되겠다는 야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유럽은 유로 도입 전부터 유로의 신용도를 높이기 위한 작업으로 금 보유량을 꾸준히 늘리고 있었습니다. 유로화 도입 시에는 미국의 금 보유량을 훨씬 능가하고 있었습니다. 유럽은 미국이 세계 경제 패권을 잡고 있는 것을 석연치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것을 민감하게 받아들인 인물은 후세인이었습니다. 1991년 걸프 전쟁 이후 이라크 후세인과 미국은 적대 관계에 있었습니다. 후세인은 어떻게든 미국에 악영향을 주고 싶었기 때문에 2000년 11월 석유 거래를 달러에서 유로로 변경했습니다. 당시 아랍권에서는 석유를 달러로 거래하며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에 크게 기여하고 있었는데, 그 미국의 가장 민감한 부분을 후세인이 건드린 것입니다. 물론 미국은 격노했고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를 지키기 위해 이라크를 두들겨 팰 필요가 있었습니다. 당시 미국은 후세인이 대량 살상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며 후세인 정권을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이라크 전쟁에서 후세인 정권이 붕괴하자마자 이라크의 석유 거래는 다시 달러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라크 전쟁뿐만 아니라 미국이 달러를 방어하기 위해 참여했다고 생각되는 전쟁과 분쟁 개입은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미국은 군사력을 이용해 기축통화 세계 경제의 중심 지위를 지켜왔습니다.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식량 위기에 대한 우려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식량은 원유와 함께 대외 협상 재료로 쓰이며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강력한 무기로 변하기도 합니다. 세계 곡물 시장은 곡물 메이저로 불리는 미국 기업이 지배력을 갖고 있으며 사실 미국의 세계 전략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중동에서는 심각한 밀 부족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8일 미 농무성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전 세계 밀 재고는 약 2억 7,840만 톤으로 2019년부터 2020년까지의 기간과 비교하면 약 1,840만 톤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3월 시점 전망이 2억 8,150만 톤이었으므로 1개월 만에 재고 전망이 310만 톤 줄어들었습니다. 밀 재고가 줄어든 것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밀 수출이 막히면서 각국의 재고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밀을 많이 생산하는 국가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수출에 있어서는 전 세계에서 러시아가 1위, 우크라이나가 5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나라의 밀 수출량을 합치면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에 이릅니다. 우크라이나는 전쟁으로 인해 국토가 황폐해지고 파종 시기를 놓쳐버려서 올해 작황이 절망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러시아는 전쟁을 일으킨 국가이고 서방 국가들이 경제 제재를 하고 있어서 수출이 끊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산 또는 우크라이나산 밀을 많이 수입하는 국가는 중동과 아프리카 국가이지만 이들 국가 중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도 많아서 가격이 높아진 다른 나라의 밀을 사들이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레바논 같은 경우 최근 나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베이루트에서 대형 폭발 사고까지 발생하면서 레바논 최대 곡물 저장 창고가 파괴되는 불운까지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레바논에서는 밀이 턱없이 부족해지면서 매장에 진열된 식품류가 빠르게 사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밀 부족이 예상될 경우 각국은 물량을 먼저 확보하려 하기 때문에 밀 가격이 치솟게 됩니다. 최근 밀 가격은 신흥국 성장에 따른 수요 확대와 C19 이후 경기 회복 기대 그리고 유가 급등 등으로 상승세를 보였지만
우크라이나 사태로 밀 가격 상승 속도가 더 빨라져 버렸습니다. 2021년에 비해 현재 밀 가격은 약 1.5배로 급등했지만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밀 가격이 더 상승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밀 가격이 오르면 대체품으로 여겨지는 옥수수와 콩 가격도 오르게 되고, 그렇게 되면 옥수수가 주 원료인 사료가까지 상승하게 되면서 결국 쇠고기나 닭고기 가격 상승에도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간 미국은 이러한 식량을 무기로 활용해 왔습니다. 밀 가격 상승은 모든 식량 가격을 폭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자금력이 있는 선진국들은 어떻게든 필요한 물량을 확보하려고 쟁탈전을 벌였습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경쟁력이 부족한 나라는 필요한 물량을 확보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식량 문제는 안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해결되는 일은 아닙니다. 자국 내 농산물 생산을 늘리면 식량 안보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미국과 같은 초강대국에 있어서 식량은 원유나 달러와 함께 세계적 패권을 주기 위한 도구로 간주됩니다. 특히 미국이 식량을 무기로 강하게 인식하게 된 것은 닉슨 정권 이후였습니다. 당시만 해도 냉전 상태에 있던 소련은 농업 정책 실패로 미국의 대량의 밀을 수입해야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 오일 쇼크로 인한 물가 급등이었습니다. 옛 소련은 산유국이면서도 반면 곡물 수입국이었기 때문에 원유 판매로 벌어들인 외화의 상당 부분을 밀 수입에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소련이 오일 머니를 바탕으로 대량의 밀을 사들이면서 밀 부족 사태가 우려됐고, 일각에서는 세계적인 식량 위기가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반면 미국은 베트남전으로 달러 위기가 발생했으며 오일 쇼크가 발생하기 2년 전에는 금과 달러를 교환해주는 금 퇴환을 일방적으로 중단하는 닉슨 쇼크를 일으켰습니다. 이로 인해 달러화의 가치가 하락했고 기축 통화인 달러에 대한 신용이 훼손되었습니다. 이 와중에 식량 위기까지 발생하면서 미국은 석유와 함께 식량도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1974년에는 미국 주도로 세계식량회의가 개최되었고 국제농업개발기금 설립도 결정했습니다. 일련의 외교를 통해 오일 쇼크로 수입이 확대된 산유국들이 자금을 제공하고 그 돈으로 세계 농업 개발을 원활하게 하는 틀이 만들어진 셈인데, 이 틀은 곡물 시장을 지배하는 미국의 유리한 구조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오일 쇼크라는 것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석유 패권에 대한 중동 산유국들의 반격이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유가가 크게 오르면서 수입을 늘려야 했고, 미국에서는 달러가 빠져나갔지만 석유 유통시장은 여전히 미국 기업이 장악하고 있고 석유 관련 결제도 대부분 달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세계적인 식량 위기를 잘 활용해 유가 급등으로 윤택한 산유국에 자금 제공을 요청하고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오일 쇼크로 빠져나간 달러를 식량 사업 형태로 미국으로 환류시켜 미국의 패권과 달러의 가치를 유지한다는 것이 미국의 기본 전략이었습니다. 즉 70년대 이후 미국에 있어서 달러와 석유 그리고 식량이라고 하는 것은 패권 유지를 위한 중요한 무기였습니다. 참고로 카터 행정부는 1980년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에 대한 보복 조치로 소련의 곡물 금수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곡물 메이저는 미국 정부의 뜻에 따르지 않고 제3국의 밀을 소련에 수출하면서 카터 행정부의 금수 조치를 유명무실하게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곡물 메이저가 국익보다 비즈니스를 우선했다는 맥락에서 이야기되고 있지만, 원래 카터 행정부의 정책에 대해 미국 내에서는 찬반 양론이 있었습니다. 일방적으로 금수하면 소련은 다른 지역으로부터 수입을 늘릴 뿐 미국이 관여할 수 없는 곡물의 유통 경로를 늘릴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긴 안목으로 봤을 때 이는 미국의 국익을 해치는 행위라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금수가 이루어졌고 소련은 다른 지역으로부터 수입하는 방향으로 전환했지만 그 조달 루트의 상당 부분은 미국의 곡물 메이저가 관여하고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미국의 식량 패권이 강화됐다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즉 식량이 가지는 안보 보장상의 힘이란 단순한 수출입만의 문제가 아니라 물류도 포함한 전체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발생하고 있는 식량난 문제에 대해서도 같은 관점이 필요할 것입니다. 미국은 러시아에 석유와 천연가스 금수를 요구하는 등 강경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유럽과 달리 미국은 러시아산 원유나 천연가스에 의존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바이든 정권은 인권을 중시한다는 명분으로 러시아에 대한 강경 자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대량의 천연가스를 생산하고 있고 또한 곡물에 대해서도 생산과 유통 양면에서 큰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유럽이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를 수입하지 않게 되면 미국의 천연가스 수출은 증가할 것입니다.
여기에 식량난까지 가중되면 미국의 곡물 메이저들의 영향력이 더욱 커질 것이고 달러라는 통화 패권 유지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시장에서는 식량 위기 리스크가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에 곡물 메이저의 주가가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중국도 곡물 시장에서 지배력을 확대하고 있어서 중국이 곡물 시장에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쟁 뒤에는 반드시 이러한 경제적 이권이 얽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식량 안보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략을 구성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 피커TV였습니다.